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제가 위로 올라가 있네요. 네. 자, 오늘은 이제 함께 배우기 그 25년 2분기 실적 총정리 파트 2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파트 1이었고 워낙 많아가지고요. 이제 두 개로 나눴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기존에는 이게 한 종목씩 좀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러면 이제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좀 간략하게나마 핵심만 좀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실적이 꼭 나빠도 나쁜 거 이번 2분기에 안 좋아도 앞으로 좋아질 기업들도 여기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좀 향후에 또 괜찮아질 만한 그런 이제 기업들도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분기 실적 총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촬영하는 시간은 2025년 9월 5일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간은 9월 6일 토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의해서 또 계속 이어가 보면 이제 기억에 남는 실적 첫 번째가 이제 또 그 SMCG 요게 이제 VIP 자산운용에서 최근에 지분을 좀 신고했었고 또 트러스트온 자산운용인가요? 거기서도 아마 지분을 좀 신고한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죠. 이게 이제 화장품 그 유리 용기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아, 제 얼굴을 줄여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아마 다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출 증가율은 크진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이제 72.6%나 이렇게 좀 증가를 하게 됐고 이게 글라스를 쓰는 이유는 좀 고급져 보이죠, 진짜. 랑콤, 아누아, 메디큐브, 달바 등 이제 물량이 좀 확대되고 있고 3분기에 또 스킨천사, 이제 프랑스의 유명한 브랜드죠. 록시땅, 붐뷰티, 왓슨스 이런 이제 신규 고객 출하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용기를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이게 이제 재생 플라스틱을 써야 되나 봐요. 좀 그런 규제 강화도 유리 쪽에 좀 유리하지 않냐 이런 좀 내용이니까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해서 이제 세트레가이 여기가 인공위성 만드는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희소한 기업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우주하면 어쨌든 세트레가이를 항상 떠올리시면 좋겠고 예, 이제 정말 이 세트레가이가 이제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이제 정찰위성을 주로 띄웁니다. 그래서 이제 안보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근데 스페이스 IT라는 게 자체 제작한 건데 요걸 이제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의 거기 발사체에 띄워가지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올해 발사에 성공했어요. 그 지금 이미 그 한국 이제 저기 우주에 지금 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받아다가 거기서 이제 위성 사진 같은 거 찍을 거 아니에요. 이미지를 그거를 이제 전송을 해주면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들이 그걸 분석을 해줘요. 분석하고 또 가공도 해주고 해서 이걸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또 맺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회사들도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회성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K오션플랜트 우리가 다 풍력으로 보잖아요. 사실 이번 2분기 실적에도 풍력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보니까 해상풍력 매출 비중이 43.6%로 전분기 대비 16.6%나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실적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풍력 쪽이 좀 좋았던 거고 근데 이제 이번에 영업이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도 좀 높긴 했지만 사실 이 회사는 특수선도 만듭니다. 함정 만들어요. 해군 군함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방산업체예요. 그리고 지금 올해만 해상풍력 4건을 따냈어요. 대형. 이게 합치면 거의 1조 원 가까이 돼요. 수주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해상풍력 쪽도 수주가 잘 되고 함정도 잘 되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SK그룹이 SK오션플랜트를 이제 지분 매각한다. 그래서 공시가 떴어요. 그래서 우선 협상자를 선택했는데 SK그룹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처음 이제 악재로 본 거죠, 시장이. 근데 그 후로 주가 폭등해 버렸죠. 왜냐하면 이걸 인수하려는 이제 사모펀드가, 회사가 결국엔 그 강덕수 회장 STX 조선을 만들었다. STX 그룹이 좀 몰락해 버렸잖아요. 그때 한번 이제 금융이 터지고 나서 되게 힘들어졌는데, 어쨌든 조선업의 신화적인 좀 인물 중에 또 한 사람이죠, 그분이. 이제 어쨌든 그룹이 좀 이제 굉장히 안 좋아졌고 잊혀진 지금 상황이 됐는데, 다시 이제 그 복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SK 오션플랜트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풍력도 있지만 약간 조선업에 힘을 많이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미국의 마스가에 또, 그래, 아마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최근에 급등하는 거 아닌가. 뭐 누구도 지금 뭐 그런 내용은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그 생각해 본 결과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실적도 좀 괜찮아지고 있지만 풍력도 좋고,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색깔이 좀 바뀌었죠. 이게 좀 그래도 너무 검은 글씨만 있으니까 강조하려고 조금 빨간 걸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택은 이제 정말 놀라운 실적이죠. 다 떠났다, 나만 남았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 피부 미용 이제 의료기기 회사들이 다 떠났어요. 없어요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홀로 남았고, 사실 이제 클래시스랑 원택 정도 남은 거죠. 그만큼 희소성이 있어서 그 가치가 더 높아질 것 같고, 다만 이제 실적이 계속 잘 나와야죠. 그래서 소모품 매출도 잘 나오는데, 브라질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브라질에서 좀 좋은 결과 나오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좋은 실적 내고 있고, 덕산네오록스는 이번에 매출 좋았는데 이익은 별로 늘지 않았지만, 어쨌든 자회사 현대 그 중공업 터보기계, 여기가 LNG도 하고 원전도 엮여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 폴더블 폰에 내년에 나오지만 블랙 PDM, 이게 핵심이거든요. 저게 있으면 얇게 만들 수 있고, 저전력이죠. 전력 소모도 적고, 저거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현재로서는 덕산 네오록스밖에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주항공 쪽에서 인텔리언테크도 드디어 실적이 돌리고 있고, 아마존양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이번 실적에서도 아마존에 들어가는 안테나 매출이 폭발을 했어요. 이게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 인공위성으로 이제 위성 서비스하는 우주 회사죠. 그래서 스타링크랑 경쟁하는 기업인데, 여기서는 인텔리언테크의 그 게이트웨이 안테나를 계속 그 발주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ASD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회사랑 D2D, 이제 다이렉트 투, 그러니까 다이렉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핸드폰 같은 데서 우리가 통신망으로 문자 주고 받잖아요. 근데 이 위성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거기에도 안테나 공급을 또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드디어 요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가 이제 어제 나온 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토요일 날 보시는 거니까 어제 나온 뉴스 기준으로 그 여기 카이퍼 프로젝트가 미국의 제트블루 아시죠? 제트블루라는 그 항공사, 거기에 기내 와이파이 있죠.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아마존도 우주항공에서 첫 고객을 맞이한 거죠. 이건 이제 인텔리언테크에도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송국은 이제 SBS도 참 답답하게 실적은 안 좋아요. 근데 정말 선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이렇게 안 좋은데도 지상파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광고가. 광고가 더만 나빠지지만 않아도 실적이 굉장히 점프할 것 같아요. 그래도 넷플릭스에 이제 SBS 옛날 작품들 다 공급하고, 이제는 아마 공동 제작도 할 거고, 내년부터. 내년을 기대한다면 이렇게 좀 안 좋을 땐 오히려 기회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받아간 선물 3가지가 뭐죠? 관세 협상할 때 첫 번째가 보잉 항공기, 두 번째가 LNG, 세 번째가 농산물이죠. 뭐 축산물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이제 기업으로 이지바이오 실적도 좋았고, 작년에 미국의 데브니시라는 이제 축산 사료 업체를 인수해 버렸죠. 이제 미국에서 농축산물 수출이 많아지면 이 사료 회사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베트남 수출도 폭발했고, 미국의 또 판매법인 패스웨이 USA도 있는데 여기도 성과가 좋다고 합니다. 자,
자, 지주회사 CJ가 뭐 실적이 아주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다른 거보다도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핵심은 올리브영이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영을 본 거고 올리브영 매출이 21%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는 없어요. 올리브영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들도 더 많이 들어올 텐데. 예. 그리고 미국의 이제 베이커리, 그 푸드빌 사업도 하죠. 이게 점포수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캐대온 또 수혜주고. 예. 그래서 숫자만 볼 필요는 없다. 저 마이너스 7.7이라는. 그리고 조선업종에서 한국카본 이제 그 매출 이익 다 폭발했고 트럼프의 세 가지 선물 중에 하나가 LNG죠. 근데 본행제가 없으면 LNG 운송 못합니다. 이중 방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방벽을 딱딱 쳐준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LNG라는 게 영하 162도로 만든 게 LNG거든요. 천연가스를 영하로 얼려요. 그럼 이 가스가 액체가 돼요. 그래서 LNG, 그러니까 리퀴파이드라고 그러죠. 앞자. 그래서 운송을 부피를 줄여서 운송하는 건데 그럼 얘가 운송할 때 여기 열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기체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못 써요. 그래서 반드시 열을 차단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중으로 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LNG 발주, 운반선 발주가 많아질 것 같아서 그걸 반영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주가도 좋지만 실적도 좋은 것 같고 인바디는 이제 체성분 분석기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건강검진하면 다 있어요. 이게 병원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딱 우리 이게 뭐 딱 손으로 잡고 체중 재잖아요. 체중 재고 뭐 키도 재고 하는 건데 어쨌든 건강검진 때 우리 매번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바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 미국 비중이 좀 높은데 미국 병원용 인바디는 비싸요. 그래도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주가가 정말 못 갔죠 그동안. 근데 배당 좀 많이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일진전기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뭐 정말 엄청난 성장하고 있고 변압기도 하고 전선도 하고 둘 다 좋아요 지금. 수주 잔고만 2조 원 넘고 변압기 비중이 66이니까 사실은 이제 그 변압기가 조금 더 비중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비중이 74%가 됩니다. 그리고 뷰노가 드디어 매출은 좋았는데 실적이 안 좋았죠 이익이. 근데 영업이익이 드디어 마이너스 2억까지 줄어들었어요. 적자가. 그래서 적자 폭이 크게 축소됐고 이제 조금만 힘내면 흑자 전환하지 않겠냐. 그래서 병원에 계속 공급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딥가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24시간 안에 심정지가 오는 거를 예측하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는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상징후를 딱 포착을 하고 환자가 이거 24시간 안에 심정지 올 수도 있겠다. 그걸 미리 이제 알려주는 기기죠. 이제 그거를 한국에서는 승인 받았는데 이제 미국 FDA 승인만 남았습니다. 4분기에 한번 받기를 기대 한번 해보고요. 동국제약 참 안타까운 기업이에요. 정말 실적 좋은데 안 갑니다 주가. 대체 얼마나 더 잘하라는 건지. 전 사업보다 성장, 특히 화장품이 고성장하고 있어요. 배당을 적게 줘서 그럴까요? 배당 성향 15% 적긴 적죠. 예. 배당 2배만 올려도 2배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배당 받고 더블로 갔으면 하는 그 바람은 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좀 경영진에서 물론 이제 회사가 계속 마케팅도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는데 예. 그 배당도 좀 많이 늘렸으면 어떨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고요. 진성TC는 뭐 굴삭기 그 부품 회사죠. 그래서 주로 캐터필러에 납품을 하는데 뭐 정말 엄청난 이익 증가율을 기록했고 채굴 수요가 특히 많아요. 요새 이제 광물 채굴 수요. 미국 제조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뭐죠? 미국에 공장 채워라. 예, 그래서 미국 제조 부활 기대되고 요새 금리 떨어지죠.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급락하고 있어요. 주택 사업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굴삭기 업체들한테 좀 훈풍이 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롯데헬프드는 왜 가져왔냐면 안 좋아요. 지금 마이너스 45.8이니까 그냥 너무 안 좋죠. 숫자 보면 이거는 굳이 여기 왜 들어가지 얘가? 이런 건데 다만 이 다음을 봐야 되잖아요. 이 2분기가 바닥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일단 이제 코코아 있죠. 이 코코아 원가가 하락하고 있고 이걸로 이제 다양한 뭐 이 제과를 만드니까 그 원가 부담 줄고 그 다음에 여름이 너무 더웠죠. 빈과 매출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이 빈과 매출은 언제 반영되죠? 7, 8월인 3분기예요. 그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좋아지겠죠. 인도도 괜찮고 그리고 방어주죠. 경기 방어주고 또 최근에 그 VIP 자산운용에서도 지분을 편입했고 그런 면에서 방어주로 난 이런 기업들 괜찮다 많이 빠졌는데 더는 안 빠질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적 좋아질 것 같고 예. 그럼 이제 이런 기업들을 잘 투자하면 이제
뭐 최소 10에서 20% 정도. 이게 요 정도 수익만 노리는 거예요. 많은 수익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그 대박을 노리잖아요. 막 2배, 심지어 10배. 엔비디아 같은 거, 파마 리서치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싶다. 뭐 APR 같은 거 그런 걸 아니 하다 보면 발굴돼요. 분명히 발굴은 됩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걸 알아요. 찾게 돼요. 문제는 거기에 내 베팅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10배 갈 때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쉽지는 않아요. 진짜 어렵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해도 비중이 얼마 안 되면 가져가요. 이게 얼마 안 되니까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크게 개의치 않는 거죠. 근데 내가 나의 엄청난 재산을 다 투입했어요. 못 견딥니다. 한 30%만 올라도 이제 안절부절 못하는 거. 이거 빠지면 어떡하지? 네, 이제 큰일 나죠. 네, 왜냐하면 30% 올랐다가 다시 원위치 되는 경우는 수두룩합니다. 네, 그리고 2배 올랐다가 다시 반토막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10배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론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걸 찾는, 그러니까 기업을 찾을 수는 있는데 의미 있게 실어서 엄청난 수익 내는 건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그러니까 롯데웰푸드 같은 스타일이에요. 뭐 제가 강연회 때도 뭐 대한항공 같은 것도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뭐 주가 급등한다가 아니라 하방은 되게 단단한데 주가가 안 가요. 그러니까 좀 답답해요. 그렇다고 뭐 고성장 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는 거예요. 저런 거를 뭐 저런 걸 하냐 이게 아니라 10에서 20% 정도 업사이드가 보이는데 상승이 하방은 되게 단단하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만약에 내가 투자했을 때 욕심 안 내는 거예요. 진짜 한 20%면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냥 뭐 2배 가든 말든 건 나중 문제예요. 옆에서 야 롯데웰푸드 10배 갈 거야. 뭐 그건 다 무시하셔야 돼요. 예, 필요 없어요. 내가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 그런 기업을 1년에 10개만 쌓아도 절대 적은 수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많아요. 내 10배를 찾을 거냐 20%짜리 한 5개 찾을 거냐 그거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방법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 주식 투자는 하방이 막힌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가 너무 갑자기 길어졌네요. 여기 갑자기 롯데웰푸드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기업 같긴 한데 여기 들어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 코웨이는 뭐 정말 여기 들어가야죠 무조건. 예, 정말 잘하는 기업이고 지금도 잘 나가고 우리나라가 성장 못한다 그러죠. 태국, 말레이시아 잘 나가고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예, 저희 집에도 저도 코웨이 쓰고 있고 계속 그냥 코웨이만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테스 정말 놀라운 주가 변신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실제로 변신하고 싶으면 찾아야 돼요. 뭐냐면 D램이나 낸드가 D램은 점점 미세화, 원비, 원시 그 다음에 낸드는 막 100단에서 200단, 200단에서 300단 이걸 전환한다 그래요. 이럴 때 테스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청주 M15X SK하이닉스 공장 수주 따낸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수주 공시 한번 나왔죠. 자, ENF 테크놀로지는 소재 업체인데 가스를 공급하죠. 테슬라 반도체 이제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가 만들게 됐고 거기 들어가는 소재도 아마 공급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 텍사스 지역에 삼성전자 공장 옆에 공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HBM 소재도 만들고 다양한 이제 반도체 가스 중에선 뭐 가장 또 긍정적인 업체 중에 하나고요. 대양전기공업은 이제 LNG 운반선에 들어가는 방폭등 있죠. 그걸 만드는데 LNG 운반선 좋아지면 같이 가는 거고 자동차용 압력 센서 이게 이제 이렇게 급커브할 때 이 압력 센서가 이걸 유지해줘요 차체를. 그거만 요게 매출이 84.7% 폭발해 버렸습니다. 좋았고 THN은 또 엄청난 성장이죠. 그래서 이거 실적 발표하고 상한가 간 걸로 기억나거든요. 요즘 대세가 하이브리드인 거 아시죠? 나는 왜 빼냐? 하이브리드인데. 와이어 하네스라고 전선 뭉치 있죠. 그거. 하이브리드 차이도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가 전장화 될 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PER 2.5배 진짜 이게 실합니까? PER이 2.5배예요. 저도 좀 믿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서우전기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그 항만의 크레인 있죠. 크레인을 만드는 회사는 현대임스예요. 근데 그 크레인의 그걸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는 서우전기가 해요. 근데 이제 크레인 중국산 쓰면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는 규제할 것 같고. 배당 수익률이 무려 8%. 그래서 서우전기 이렇게 뭐 이익도 좋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저번 주에 기억하시죠? 저번 주에 제가 버틀러, 예, 버틀러 운영하시는, 예, 박정재 대표이사님 모시고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서우정기 이제 발굴했던 사례를 한번 들어주셨죠. 그래서 갑자기 또 기억이 나네요. 로봇은 이제 로보티즈가 흑자냈습니다. 사실 이 대부분 로봇 회사들이 대부분 적자예요. 근데도 흑자를 내서 고무적이고 어쨌든 좋고, 각 가정에 로봇을 두고 싶다 일론 머스크가 선언했고, 테슬라 사업의 80%는 로봇이 될 거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이 관절 만드는 액추에이터 로보티즈 당연히 긍정적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모비스랑 경쟁할 수도 있어요. 모비스도 이 사업을 뛰어들기로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켓 회사 중에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켓 하면 ISC나 리노공 얘기만 해요. 근데 진짜 숨은 진주 같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TF도 3대 회사입니다. 원래 ISC가 삼성에 소켓을 많이 납품했는데 SK그룹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TFA가 그 빈자리를 꿰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성 입장에선 이제 ISC가 좀 부담스럽죠. 경쟁사로 넘어갔으니까. 네, 그룹으로. 그래서 3대 소켓 회사 중에 이제 하나로 당연히 자리매김하고 있고, 올해 최대 실적, 그리고 COP라고 여러 부품들을 이제 하나의 기판에 그냥 몰아버린 거죠. 그거를 이제 테스트 해주는 거죠. 그 사업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좋고, 뭐 내년에도 더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 쪽에서는 그 동성화인텍, 한국카본과 똑같은 지금 상황이고, 펜트론도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세계 1등인 캄텍이라고 있어요. 캄텍, 이 이스라엘 HBM 검사 장비예요. 그러니까 HBM을 1단부터 10단 이렇게 썼죠. 그럼 그 층마다 검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 유일하게 하는 회사가 이제 캄텍이라는 회사인데, 이 독점을 깨고 이제 들어갑니다. 통과했대요. 뉴스를 보니까 하이닉스에 아마 공급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열립니다. 원래 기판 검사하다가, 네, 그래서 이번에 실적도 증가했고, 그래서 펜트론도 우리가 이제 실적적으로 볼만하고, 마지막으로 한솔케미칼 참 힘든 시기 보냈는데 드디어 영업이익이 39%나 급증했고, 삼성과 항상 함께 가요. 그래서 삼성전자 부활했고, 2차전지 테이프 있어요. 그 원통형 거기 들어가는 테이프 바인더라고 하는데 주로 LG엔솔에 공급하는데, 이번에 LG엔솔이 사고를 쳤죠. 벤츠랑 초대형 계약을 맺어버렸죠. 원통형이에요. 원통형. 한솔케미칼한테도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MI15X 공장, 요거는 그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이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도 또 소재가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저 이제 좀 얼굴 내려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 말씀을 해드렸고, 저 이제 한 2시간에 걸쳐, 이제 2번의 시간에 걸쳐서 그 실적주, 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런 걸 한번 정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 너무 뻔한 거고 옛날에 했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이제 2분기 실적 보고 앞으로 나아질 거, 이게 구조적인지 아닌지 이거 정리해서 여기서도 아이디어를 뽑아보는 거예요. 정말 주식 투자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런 것만 꾸준히 하셔도 진짜 평생 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예요. 나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육체노동은 뭐 70세, 80세 돼서 하긴 어렵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 안 그러죠. 예. 그러니까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선 느리더라도 이런 실적도 매 분기 보는 습관도 들여보시고, 거기서 아이디어도 얻으시고, 예. 그리고 요즘엔 너무 좋은 게 증권사 보고서들도 다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항상 감사드리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도 공유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분기에 다른 실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배우기 위해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